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2000년대 이후 차세대 훈련기와 경공격기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은 이미 자국산 T-50 골든이글을 개발 중이었지만 국제적 경쟁 구도와 비교 평가 과정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항공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L-15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가 잠재적 후보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L-15는 러시아 야코블레프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종으로 초음속 훈련과 기본적인 전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 공군은 전력 다변화와 비용 효율성 검토 차원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도입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외교적 고려가 깊이 작용했다. 한미 동맹 중심의 군사협력 체계 속에서 중국산 항공기의 실제 도입 가능성은 낮았지만 비교 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제 방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의미는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L-15의 시험 평가는 단순히 도입 여부만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장기적인 전력 구성을 위해 어떠한 외국산 플랫폼을 참조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과정이었다. L-15는 중국 항공공업그룹 AVIC이 개발한 고등훈련기이자 경전투기로 설계 단계부터 다목적 활용을 고려한 점이 특징적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중 엔진을 채택했다는 점으로 이는 단발기보다 안정성과 생존성을 높여 조종사 훈련 과정에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애프터버너가 장착된 엔진 덕분에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 훈련기 이상의 고성능을 제공한다. 조종석은 최신식 글래스 콕핏으로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 계기와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통해 4세대 및 4.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조종 경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현대식 플라이 바이 와이어, FBW, 비행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동성이 뛰어나며 신뢰할 수 있는 조종훈련 환경을 마련한다. 무장 능력 또한 주목할 만한데 L-15는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무기, 폭탄, 로켓을 장착할 수 있어 훈련 외에도 실제 전투 상황에서 경전투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 덕분에 L-15는 단순 훈련기에서 벗어나 훈련 플러스 경전투라는 이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이 시험평가 단계에서 주목한 핵심 요인이었다. L-15는 한국 공군의 훈련기 및 경전투기 대안 검토 과정에서 자국산 T-50 골든이글과 직접적으로 비교 평가되었다. 가격 측면에서 L-15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초기 획득 비용에서 이점이 있었으며 이는 일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공군이 요구하는 종합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T-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로키드 마틴의 협력으로 개발된 기체로 이미 미군과의 긴밀한 기술적 연계와 검증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L-15는 개발 초기 단계였으며 중국 항공산업의 체계적 정비 지원 능력과 국제적 운용 경험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또한 T-50은 한국 내에서 직접 생산과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군수적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L-15는 중국 의존적 체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성능 면에서도 T-50은 훈련뿐 아니라 경공격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미군 및 동맹국 기준에 맞춘 항전장비와 무장 호환성이 뛰어났다. 결국 L-15는 가격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신뢰성과 정비 체계의 불완전함 때문에 T-50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이 중국산 L-15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략적 제약이었다. 한국의 군사력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방산 체계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구조 속에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산 항공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 간 신뢰와 군사적 연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특히 훈련기와 경전투기는 단순 비행 훈련용 자산이 아니라 무장 시스템,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등 다양한 군사 체계와 연동되어야 하므로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갖추지 못한 중국산 플랫폼은 전략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산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외교적 갈등과 군사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 정비 부품 기술 지원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도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공군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요인을 고려하여 L-15의 도입을 배제했고 동맹 체계에 부합하는 T-50과 같은 자국산 플랫폼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L-15는 제한적인 시험평가 과정을 거쳤으나 실제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 공군은 다양한 훈련기와 경전투기 대안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L-15를 검토했지만 평가 이후 명확한 한계점이 드러났다. 기술적 신뢰성과 정비 지원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 구조 속에서 중국산 항공기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제약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T-50 계열기는 이미 국제적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며 미군의 기준에 맞춘 항공전자 장비와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한국 내 생산과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은 군수 지원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군이 안정적인 장기 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제한적인 테스트 이후 L-15는 후보군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었고 한국 공군은 자국 방산 산업의 성장과 전략적 자립성을 위해 T-50 과급 파생형인 TA-50, FA-50 등을 본격적으로 채택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선택을 넘어 한국 항공산업 발전과 동맹 체계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L-15의 평가는 결국 참고 사례로만 남게 되었다. L-15의 시험 평가는 단순한 도입 검토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 공군은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양한 해외 옵션을 비교 검토하며 최적의 선택을 모색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L-15가 시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공군이 특정 국가나 동맹국산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제 방산 시장의 흐름과 기술 발전을 폭넓게 살펴보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실제 도입 가능성은 한미 동맹과 전략적 제약 속에서 극히 낮았지만 평가 자체가 가진 상징성은 분명 존재한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동맹국의 무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능동적으로 탐색해왔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또한 L-15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검토 경험은 결과적으로 한국산 T-50 계열기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비교 평가를 통해 자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채택한 것은 한국 항공산업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따라서 L-15의 시험 평가는 실제 전력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의 무기 도입 정책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